4장, 5장, 6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해 보았어요. 4장은 느낌을 알아차리고 표현하기. 5장은 욕구를 의식함으로써 자신의 느낌에 대해서 책임지기. 6장은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부탁하기입니다. 4장은 자신의 솔직한 느낌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느낌과 느낌이 아닌 것을 구별하고 욕구에 의해서 지금 현재 나의 욕구에 의해서 나의 느낌이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게 4장이었어요. 5장은 비폭력 대화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느낌의 자극이 될 수는 있지만 무엇이 아니다? 자극이긴 하지만 원인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5장에서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느낌은 순간순간 나의 필요와 기대에 따른 거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기로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느낌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실이나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들을 그것이 나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왔을 때, 부정적인 메시지가 되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에 대한 4가지의 태도에 대해서 5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첫 번째는 나를 탓하는 거예요. 자신을 탓하기. 두 번째는 네 탓하기. 다른 사람을 탓하기. 세 번째 반응의 책임은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인식하기.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느낌과 욕구를 인식하기입니다. 이렇게 욕구를 의식함으로써 나의 느낌에 대해서 책임을 져가는 것도 나의 선택이구나. 그래서 느낌과 욕구를 인식하는 것이,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5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6장은요, 딱 한마디로 무엇을 하기 위해?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부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누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죠. 부정적인 반응이라든지, 뭐 이런 격한 반응이라든지. 근데 나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내가 관찰하고 느끼고 원하는 것을 아까 4단원, 그래서 연습했듯이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표현한 다음에 어떻게 정말 명확하게 부탁하는 방법, 그 방법이 6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 부탁하는 방법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너 이거 뭐뭐 안 해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너가 이걸 해줬을 때 나는 되게 기쁠 것 같아. 이제 이런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명확하고 구체적인, 네, 느낌 언어가 아니라 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행동 언어로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하나는요. 우울이라는 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울은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행동할 때 얻는 보상이래요. 내가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얻는 보상이 우울이다라는 이 문장이 저에게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어요. 아, 우울은 누가 만드는 거구나? 내가 내가 만든 만드는 거. 거구나라는 사실. 내 마음의 에너지가 나를 우울하게 하는구나. 이 우울의 선택은 나였구나라는 사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착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착한 아이 증후군, 뭐 컴플렉스 같은 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탁을 못해서, 요구를 하지 못해서, 요청하지 못해서 그냥 내가 참아주고, 그냥 내가 포기하고, 내가 체념했던 것들, 내 느낌 말하지 못하고, 내 욕구 말하지 못했을 때 오는 그런 우울감들은 나의 책임이구나라는 사실을 6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부탁하기. 그 부탁하는 방법을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들은 대로 다시 말해달라고 부탁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는데 왠지 못 알아먹은 것 같아. 그럴 땐 화내지 말고 내가 어떻게 말했는지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솔직한 반응을 부탁하기예요. 이거 뭐지? 보니까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무엇을 느끼는지,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리고 나의 제안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너 어떤 기분이 들어? 어떤 느낌이 들어? 어떤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 있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이렇게 의사가 있는지 여부까지 물어보는 것도 '부탁하는 거구나.'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 사람에게 부탁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탁하기의 핵심은 부탁과 강요를 구별하라입니다. 어 강요를 받으면요. 사람은 두 가지 대처 방법이 머릿속에 딱 온대요. 강요. 무엇과 무엇의 방법이 생각나시나요? 일단 반항할 것 같은데. 아 좋아요. 일단 맞아. 거부감이 생겨. 맞아요. 일단 응, 거부감, 반항. 두 번째는 응, 복종이래요. 너무 응, 큰 강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복종 또는 반항. 이게 두 가지 반응으로 사람은 반응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탁에 응하지 않았을 때 부탁한 사람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내가 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게 되면 그것은 부탁일까요? 강요일까요? 강요죠. 강요. 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부탁에 응하지 않은 상대에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도 강요이다라고 이 강요. 책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한 사람이 상대의 욕구를 이해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내가 상대의 욕구를 이해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부탁일까요? 강요일까요? 부탁. 그렇습니다. 음. 잘 빠져나가셨습니다. 또 강요라고 말할까 봐 어, 부탁이에요. 그래서 나의 네. 욕구만큼이나 상대방의 욕구를 내가 이해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은 부탁이라고 이 구체적으로 부탁하기 부분에서는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폭력 대화의 목적은요. 한마디로 건강한 연결이에요. 건강한 연결. 가슴과 가슴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연결을 위해서 비폭력 대화를 해야 된다. 그것의 핵심은 이제 다음 시간에도 공감에 대해서 할 텐데, 솔직함과 공감이 키워드라는 사실. 그래서 MVC의 목적은 솔직함과 공감이 키워드예요. 그래서 질적인 유대, 이 질적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연결되어지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진 이 건강한 유대를 맺고 모든 사람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임을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의 부탁이 진정한 부탁이고, 부탁으로 위장한 강요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의 욕구를, 그리고 내가 부탁하는 것들을 한번 연습해 보는 것으로 또 실습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켈리 쌤도 오셨네요. 켈리 선배님도 오셨네요. 멀리서 오시느라 시간이 걸리셨어요. 네.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어요. 정리 한번 하고 나서 또 새롭게 발견되어진 사실이나 느낌 있으신가요? 어,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음. 좀 실제 생활에서 사용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배운 걸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 그쵸. 그래서 네. 이거 끝나면 정말 같이 으쌰으쌰 해 가지고 매일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2개 정도 실습 일지를 쓰면 정말 좋은데, 관찰 일지거든요. 그게 나의 관찰 아, 일지. 그래서 그 일지를 같이 써 보는 것도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는 볼게요. 되게 네네네.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좋아요. 이번 주 이번 주 어떤 욕구가 가장 많으셨나요? 어,
우리 6단원 연습할 때 욕구를 찾아보는 것도 있었는데 그쵸? 아 그거 실습 아직 안 해 보셨죠? 워크시트. 6장? 네 6장. 6장은 못했어요. 그 워크시트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 말 속에 숨겨진 상대방의 욕구를 찾는 것. 그래서 우리 상대방의 욕구를 네. 상대방의 욕구를 찾는 거죠. 내 욕구도 내 어. 욕구지만 이제 욕구 이 6단원은 부탁을 하기 위해 상대방의 욕구도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에게 저렇게 말을 했는데 진짜 욕구는 뭐지? 혼자 있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건가? 또는 어 도전하고 싶다고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 뭐 이런 욕구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혹시 이 카드를 가지고 선배님 한번 해 보셨나요? 나의 욕구를 매일매일 만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마주하고 찾아보는 거 한번 해 보셨어요? 어 아니요. 이야기 해도 돼요, 얘기. 안 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좋아요. 이거 한 번씩 해 보시면 좋아요. 아이들과 해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 이거 인쇄하시면 파일을 내가 올려 드려야겠다. 올려 드렸죠, 파일. 네. 그거 지난주에 주셨어요. 맞아. 인쇄해 가지고 그냥 아이들의 네. 이야기를 한번 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아 사용하시냐면 인쇄해서 네. 아이들이 뭐랑뭐랑 이야기를 네. 하잖아요, 엄마한테. 그럴 때 네. 선배님이 이 욕구 카드 중에서 너 혹시 내가 너의 말을 듣기로는 더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지는데 맞니? 이렇게 찾아 주는 거죠. 음. 그리고 또 음. 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리고 "엄마에게 위로받고 싶었니?" 이렇게 이 욕구를 찾아주는 거죠. "맞아? 아니 엄마 나는 사실 나를 좀 기다려 주면 좋겠어요."라는 그 카드를 고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음. 서로 서로의 욕구를 찾아가고 알아주는 거. 이게 비폭력의 음. 시작이잖아요, 사실 가장 처음 부분. 그래서 음. 자녀들과 이 카드를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럴 생각은 못 해 봤어요. 그래서 그러려고 사실은 이게 비폭력 대화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해 보면 되게 재밌어요. "나는 음. 이렇게 너의 욕구를 찾았는데" 우리 아이들의 욕구는 이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겠죠. 다를 수 있겠죠. 다를 수 네. 있고 근데 되게 신난 게 뭔지 아세요? 엄마가 이 욕구를 맞췄어. 내 마음하고 음. 똑같아. 그러면 너무 신난 거죠. '아 엄마가 어. 나를 알아주는구나.' 너무 음. 행복하고 '어떻게 알았어?'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음. 그러면서 한 번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음.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 올려 드렸나? 이건 안 올려 드린 것 같아요. 그쵸? 이것도 한번 올려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이런 네. 욕구가 있는 아이들에게 네. 듣고 싶은 말이 뭐지? 그래서 음. 어떤 말로 위로를 전하지? 예를 들면 앞에 이거예요. 있는 번호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요. 연결 안 안 되고 되는 거예요? 연결은 안 되는 거고 어 그냥 이거는 따로. 이거는 그냥 어. 따로예요. 사실 연결시키기에는 쪼끔 이런 다양함의 격려의 말들이 달라서 연결 안 시키는 네네.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만약 욕구를 찾았어요. 보호받고 싶어의 욕구를 찾았으면 "엄마는 너에게 보호받고 싶어 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해 주고 싶어." 하고 여기서 또 예쁜 격려의 말 찾는 거죠. 보호에 음. 관련된 또는 "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그래서 엄마는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라고 이야기해 주는 음. 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 근데 나는 오늘 듣고 싶은 말이 너" 어 예를 들면 "감동이야. 실수해도 괜찮아."라는 말이 듣고 싶어요라고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음. 아이에게 그 카드를 주면서 "실수해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 이게 음. 서로서로가 쪼끔 익숙해지면 일 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욕구 관련 이야기를 해 보는 것도 저는 제안드립니다. 음.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감정 대화를 한 번씩 해요. 색깔 네. 가지고 "너 지금 색깔이 너의 마음의 색깔이 지금 무슨 색깔 같아?" "파랑색이요." 뭐 "노랑색이요." 이러거든요. 그럴 때 그 노란색의 감정은 어떤 마음이야? 되게 신난대요. 신나는 감정이 그럼 너 음. 되게 신나구나. 신날 때는 어떤 것 때문에 신나?" 막 신나는 이야기를 해 줘요. "그렇구나."